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은 군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반면 청주시와 충주시는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충북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충주에서 맞붙은 두 후보는 선거 막바지 중원 표심 공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 특혜 시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주 중앙공원 불법 윷놀이 도박과 관련해 경찰이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앞선 대선들과 같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3.72%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군 단위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고 청주시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강당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행렬이 학교 운동장까지 늘어졌습니다. 첫 대통령을 뽑는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 취업 관련된 공약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취업 후에도 지금 대통령 뽑힐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취업 관련한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34.74%, 충북은 이에 못 미치는 33.72%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도 2.44%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43.59%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 청원구가 28.11%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로 군 단위 지역이 높은 반면 청주시와 충주시는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앞선 대선에서도 충북의 전체 투표율은 항상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가운데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투표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충북의 전체 투표율은 7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 본투표.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충주에서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충북에서 막판 지지세 구축에 나선 건데 마지막 주말 유세일인 내일은 두 후보 모두 청주를 찾아 충북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충주에서 맞붙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충주 도심에서 시민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린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정책 MS 노믹스를 발표하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함께가는 국민 모두에게 성장의 과식이 돌아가는 MS 노믹스를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어 제천 문화의 거리에서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 개통을 약속하며 충북 북부권에서 표밭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충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충북 방문입니다. 청사초롱을 들고 충주의 사위임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충주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대 모든 대선에서 충북의 표심이 당선으로 이어졌던 만큼 충북에서 막바지 표심 확보에 나선 겁니다. 우리 충주가 우리 충청이 균등하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일인 내일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청주를 방문해 충북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북에서 전력을 올인하며 막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전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 훼손한 뒤에 다른 투표소로 자리를 옮겨 재차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제천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B씨도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단양 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 특혜 시비까지 확산한 모양새인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소백산 철쭉제 기념 행사로 열렸습니다. 단양의 특색 있는 억양과 사투리를 계승하고 다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한 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13개 본선 진출팀 중 6개 팀이 수상했는데 때 아닌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온전한 창작물로 관객 호응도도 높았던 자신들은 입상조차 못했는데 SNS 영상을 패러디한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대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대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본연의 단양의 사투리의 그 본연의 그 자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대상 수상팀이 지역 면장이자 군수 친척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상황. 대회 심사위원장은 결단코 특혜 심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심사위원 3명이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고 합산 평균 점수로 고득점 순위를 매겼다는 겁니다. 또 공모 당시 장르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했고 비전문가의 공연인 만큼 사전 공연 지도도 균등하게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8개 운면을 한 2달 동안 다니면서 대본도 다 직접 그 사투리 경연대 대본도 써드렸고 또 연기 시도도 다 하고 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죠. 행사를 주관한 단양말 보존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민 눈높이에 맞게 대회 운영 방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고려해서 공무원들도 안 나오고 우리 회원들도 안 나오고 또 각 읍면에 예선을 거쳐서 한 팀만 내보낼 예정입니다. 지역 고유의 언어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개최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주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CJB는 중앙공원에서 불법 도박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이 단속에 나서 도박판을 운영한 2명 등 관련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도박을 부추기며 일반 노인들로부터 판돈의 일부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째 끊이지 않던 중앙공원에서의 불법 윷놀이 도박. 한 번 던질 때마다 돈을 걸면서 판돈이 계속 커지는 이른바 패제비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던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더블로 많이 이름은 매로 가니까. 이러한 사행성 불법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CJB 보도 이후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도박 계장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도박판을 운영한 70대 A씨 등 2명과 도박에 직접 참여한 3명 등 5명을 검거하고 판돈 110만 원과 도박도구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판을 운영하는 육군과 말을 놓는 말군, 윷놀이에 참가하는 선수와 판돈 수거와 분배를 맡는 내방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렇게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판돈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5명을 도박 계장과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중앙공원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동수사 때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공원 내 도박 및 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주 중앙공원에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대표에게 휜글을 휘둘려 중상을 입힌 4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해고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대표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자 초등생에게 자기 속옷 일부를 보여준 체육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속옷 색깔을 보여준다며 11살 여학생 B양에게 속옷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중소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 광고 결합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건데 이 민주당이 집권해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현경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돼 지역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 중소방송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방송이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적 역할을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방송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방송이 지역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방송채널과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역 중소방송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방송광고 결합 판매와 전파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려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재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머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방공동취재단 현경아입니다. 충청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0년 새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2.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2015년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831만 원에서 지난해 2,043만 원으로 2.5배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충남은 764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1.9배 상승했고 충북은 748만 원에서 1,346만 원으로 1.8배 올랐습니다. 충북 라이즈센터 신임센터장의 반주현 전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퇴직한 반 전 국장은 다음 달부터 신임센터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북 라이즈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충북 지역의 라이즈 사업을 총괄하며 충북은 18곳의 대학이 814억 원의 예산을 통해 114건의 과제를 시행합니다. 음성군이 수소차와 전기화물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의 경우 3,350만 원, 수소버스는 3억 5천만 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2,424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충주시가 학예 학생 근로활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200명으로 1기 참여자는 7월 2일부터 25일까지, 2기 참여자는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 산하 실과사업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 학생은 다음 달 4일까지 충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특산물과 한방 자원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브랜드 약채락의 신규 인증업소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제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디저트 전문점, 카페, 베이커리, 전통 찻집, 간편식 제조 판매 업소 등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